안녕하세요. 과학맛집의 민영 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우주가 굉장히 조그마한 공보다도 더 작은 크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배웠었죠. 이 너무나도 믿기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증거도 제가 두 가지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사실이 여러분들은 잘 믿기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증거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별빛인데요. 우리는 이 별빛을 통해서 우주가 어떤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물질들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까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칠판으로 가서 해보도록 하시죠. 네, 바로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중등과학 체크리스트.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 지식으로 어떤 중등과학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좋은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빛의 삼원색입니다. 우리 이거는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그렇죠? 자, 기억나시나요? 빛의 삼원색. 당연히 삼원색이니까 세 개가 있겠죠. 뭡니까? 어떤 거 세 개죠? 자, 여러분들 빨리 대답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여기 눈치껏 여기 바로 나와 있긴 한데 빨리 대답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뭐죠? 그렇죠. 바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죠. 그렇죠? 초, 그리고 파가 빛의 삼원색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둘 내용은 백색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인데요. 요거는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빛의 삼원색 있죠. 이 삼원색을 합성을 하게 되면은 백색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색의 삼원색이 있잖아요. 색깔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밝은 색인 흰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삼원색에 해당하는 색깔을 전부 섞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삼원색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은 같은 세기의 빛으로 이제 섞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빨간 색깔은 너무 약하고 초록 색깔은 세고 파란 색깔은 더 세고 이런 식으로 섞게 되면은 흰색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알아둬야 될 것은 스펙트럼인데요. 스펙트럼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이게 아마 우리 중2 때 불꽃 반응하면서 요 스펙트럼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2년이나 지났으니까. 자, 스펙트럼이 뭐냐면 내가 여기 그림을 넣으려고 하다가 지금 깜빡하고 안 나오는데 뒤에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스펙트럼은 요거야.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얀 색깔 빛을 분리를 시키면 무지개 색이 나오는 건 알고 있죠? 이렇게 분리된 무지개 색깔의 빛을 이렇게 띠 모양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 이것이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요런 형태의 스펙트럼만 먼저 복습을 해둡시다. 뒤에서 다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중등과학 체크리스트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오늘 뭘 배울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죠. 무엇이냐면 바로 뭐에 대해 배우는 거겠어요? 자, 여러분들 대답하면서 따라와주세요. 뭐에 대해 배우는 거겠어요? 한 글자야, 한 글자. 뭐에 대해 배운다? 그렇죠. 빛에 대해 배우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본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복습 뭐냐 하면은 빅뱅 우주론이란 무엇인가 였는데, 자, 간략하게 안 쓰고 말로 설명하면서 진행할게요. 자, 빅뱅 우주론이라는 것은 우주의 시작이 있다. 어떤 무한할 것 같은 이 우주 공간과 시간에 시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럼 그 시작은 어땠는가? 굉장히 작은, 사실 우리가 이 비비탄 총알이라고 하면 되게 작잖아요. 이것보다도 훨씬 작은 한 지점에서 우주가 시작되어서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해서 인간의 뇌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데요. 그렇게 큰 크기까지 팽창을 했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라는 것이 빅뱅 우주론이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주가 시작된 이후 물질이 생겨난 순서는 무엇이었는가? 이 우주가 처음에 굉장히 작은 한 점이었을 때는 사실 물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안에는 굉장히 똘똘 뭉쳐진 에너지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가 얘네가 약간 크고 약간 커진 이후로는 이제 쿼크라고 하는, 쿼크와 전자라고 하는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졌었고요.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는 중성자와 그다음에 양성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쿼크가 3개씩 결합한 중성자와 양성자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고 나서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중성자와 양성자가 결합한 원자 핵이 만들어졌죠. 아니, 지난 시간 수업했던 걸 살짝 모니터링 해보니까는 이 원자 핵이라는 것을 말로는 설명을 했는데 필기에 제가 요거를 포함을 못 시켰더라고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필기했던 거에다가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를 해두세요. 알겠죠? 자,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얘네 두 개가 합쳐져서, 그리고 이 원자 핵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자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냥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원자들이 서로 뭉쳐지게 되면서 별과 행성들을 구성하게 되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순서대로 배웠었죠.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덧붙이자고 한다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온도가 어떻게 됐다? 자, 여러분들 대답하면서 따라오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주가 작았다가 커지면서 온도가 어떻게 됐다? 점점 온도가 어떻게 됐다? 그렇죠. 온도가 낮아졌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커지니까 에너지가 있어, 공간이 넓어지니까 에너지가 원래는 똘똘 뭉쳐있을 때 비해서 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넓은 공간으로 퍼져서 고루고루 분포하게 되니까 에너지가. 그쵸?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빅뱅 우주론의 증거, 지난 시간에 2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 또 하나를 더 배울 겁니다. 오늘 배울 증거 하나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따로 뺐어요. 알겠죠?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증거 2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 이것이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였죠. 그쵸?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우주를 곰곰이 관찰하다 보니까는 은하가 멀어지고 있는 거야. 정말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은하가 저렇게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야. 도대체 얘네 왜 멀어지는 거야? 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은하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으면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도 멀어지는 것이긴 하죠. 그렇죠? 아무튼 그 원인이 우주 공간이 팽창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이 맞다 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은하가 멀어지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계기는 적색편이라고 하는 현상에 의해서였어요. 멀어지고 있는 은하가 원래는 초록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야. 이거 왜 이러지? 원래 이론적으로 봤을 때 저 은하는 초록색으로 보여야 돼. 근데 왜 노란색으로 보일까? 이것이 바로 적색편이라는 현상이다. 그리고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은하가 멀어지니까 파장이 쭉 늘어나서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약간 붉으스름한 쪽으로 색깔이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파장이 길어진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번째는 우주 배경 목사였어요. 필기가 잘 안 되네요. 네, 아무튼 우주 배경 목사였어요. 이건 뭐냐면 정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초기 우주에는 전기를 띤 입자들이 너무 많았어. 근데 얘네가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어떤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원자로 싹 변하면서 전기를 안 띠게 됐어. 그러니까 전기가 띄는 게 많을 때는 빛이 어디로 가지 못해. 얘네한테 자꾸 방해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지 못해. 근데 얘네가 일순간에 원자로 싹 다 변하게 되면서 갑자기 전기를 띤 애들이 싹 사라진 거야. 빛이 자유가 된 거야. 그래서 와 이러면서 전우주로 쫙 뻗어나간 그때의 그 빛, 그것이 우주 배경 목사이고 지금 현재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라디오 틀면은 즈익 하는 그 아주 작은 미세한 소음이 우주 배경 목사의 흔적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빅뱅 우주론의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아무래도 오늘 배울 내용이 지난 시간 거와 이어진 내용이다 보니까는 복습의 시간을 조금 사용하였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 3번인데 내가 이걸 왜 안 고쳤을까? 빅뱅 우주론의 증거 3번입니다. 알겠죠? 뭐냐면 우주 속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비율을 다 확인을 해봤어. 그랬더니 대부분 수소야. 거의 대부분이 수소예요. 75%가 수소야. 그리고 나머지 25%가 헬륨이야. 그러면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나머지 물질들은
수소와 헬륨에 비해서는 너무 양이 적어서 1%라고 표현하기에도 너무 적은 양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비율로 표현을 한다면은 3대1이 되는 것인데, 이 수소와 헬륨이 3대1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 하면은, 이 과학자들이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조지 가모프라고 하는 사람이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은 3대1일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어요. 당연히 어떤 이 수치와 함께 제시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논문을 쭉 읽어보고는 맞네,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은 이 우주를 조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비율도 수소가 3, 헬륨이 1, 그리고 나머지가 0.00001 정도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실제 물질들의 조성비를 쭉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로 3대1이네? 오케이. 그러면은 빅뱅 우주론 아무리 봐도 계속 맞는 증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빅뱅 우주론이 정설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하면은 사실 납득은 돼. 하지만 도대체 왜 3대1이어야 되는데 까지 조금 알아둡시다. 알겠죠? 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우주 속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3대1이어야 하는가 하면은, 처음 우주가 만들어질 때 쿼크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기본 입자, 이 쿼크가 만들어졌고, 쿼크가 3개씩 결합을 해서 중성자와 양성자가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처음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만들어지던 그 당시에는 중성자와 양성자의 개수가 비슷비슷했단 말이야.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양성자는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만들어졌어. 자, 양성자 8개를 표현한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중성자의 개수는 몇 개겠어요? 자, 여러분들 대답하면서 따라와주세요. 지금 약간 멍 때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자, 양성자가 8개 만들어졌어. 쿼크에 의해서. 그러면 중성자도 몇 개 만들어진다? 자, 빨리 대답해 보세요. 몇 개 만들어지죠? 쉽잖아. 몇 개야? 그렇죠. 8개가 만들어졌겠죠. 왜냐? 중성자와 양성자가 비슷한 개수가 만들어졌다 했잖아. 물론 8개씩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개수가 만들어졌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8개씩만 표현을 한 거예요.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 중성자라고 하는 녀석은 굉장히 독특한 녀석이에요. 이 중성자 자체가 혼자 있을 때 굉장히 불안정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얘가 불안정하니까 어떤 짓을 하냐 하면은 얘가 양성자로 변해버려. 나 중성자로 이렇게 존재하다 보니까는 나 너무 불안한데?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나 양성자로 변해야지. 이렇게 딱 하면은 편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우리 이제 베타 분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용어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중성자는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기 때문에 양성자로 변하려고 하는구나,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한 건 아니에요. 일부만 양성자로 변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지주 있는 녀석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성자 8개 중에서 6개가 양성자로 탈바꿈을 해버려. 자, 그러면은 이제 양성자는 총 몇 개야? 양성자는 14개죠. 그리고 중성자는 2개죠. 조지 가모프도 이렇게 중성자와 양성자가 비슷한 비율로 만들어졌는데, 중성자가 불안해하는 녀석들이 많기 때문에 중성자 4개 중에서 3개는 양성자로 변해버리고 말 것이다, 요렇게 이제 추측을 했던 거죠. 요런 상황에서 이 남아있는 2개의 중성자, 요 녀석들 사실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얘네들도 굉장히 불안정해. 얘네들도 막 벌벌 떨고 있어.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흐르다가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은 얘네들이 원자 핵을 이루게 되는데, 원자 핵을 이루려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보면은 중성자가 2마리밖에 없죠. 그리고 양성자는 많잖아. 그래서 남아있던 중성자들이랑 양성자들은 다 일단 결합을 해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 요런 형태로 남게 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결합을 못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의 녀석들은 그냥 양성자인 채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12개의 녀석들은 결합할 중성자가 없으니까 일단 그냥 양성자인 채로 남게 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가 결합한 이게 뭐냐 하면은 헬륨 원자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양성자 한 개, 중성자와 결합하지 못한 오로지 양성자 하나, 요것은 뭐냐면은 수소 원자핵이에요. 그래서 이 중성자의 질량과 양성자의 질량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의 이 질량 비율을 따져봤을 때 수소는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였고, 그러니까는 수소의 질량비는 12였고 헬륨의 질량비는 하나, 둘, 셋, 넷, 4였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3대 1의 질량비를 이루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3대 1이라는 것은 질량비입니다. 원자의 개수비를 물어보는 모의고사 문제도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모른다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겠죠. 원자의 개수 비율은 얼마냐 라고 하면은 12대 1입니다. 근데 질량비가 얼마냐 라고 한다면은 3대 1이다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스토리가 사실 바로 머릿속에 들어오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 정도만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해보세요. 세상에 처음에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은 비율로 존재했어. 이렇게 그림을 직접 그리면서 그러면은 한 두세 번만 해봐도 머릿속에서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가 없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직접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리학을 이제 배우게 됐을 때 또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는 조금 더 면밀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게 빅뱅 이론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비율이 3대 1인 거는 어떻게 알았나요? 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우주의 전 지역을 다 가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주를 조사하고 있는 물질의 비율이 3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일리 있는 말이죠. 그 방법이 뭐냐면은 우주에서 온 빛을 분석하는 거예요. 우주로부터 온 빛을. 이렇게 빛을 분석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분석한다. 빛광이라고 해서 분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분석한다 이 분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분리한다 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제가 한자는 잘 못해서 분광하는 방법 무엇이냐 하면은 분광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분광기에 핵심적인 부품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프리즘입니다.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분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분리된 빛을 잘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을 봐서 어떻게 저 별에 있는 물질의 조성비를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예시예요, 예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황색 빛만을 처먹는 놈이에요. 헬륨은 초록색 빛만 처먹는 놈이야. 만약에 리튬은 파란색 빛만 처먹는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자, 이 물질마다 특정 파장대의 빛을 흡수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 별의 물질의 조성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특정 파장대의 빛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특정 색깔의 빛을 흡수한다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리튬은 파란색 빛만을 먹는 놈이에요.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뿜어져 나온 빛이 이 수소를 지나서 프리즘을 지났어. 그럼 이 수소는 이 하얀색 빛 속에 있는 주황색 빛만 냠냠냠냠 다 먹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분리된 빛의 스펙트럼을 쫙 봤을 때 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안 생겼겠죠. 왜? 얘가 주황색 빛을 다 먹어버렸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안 생기고 얘네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주황색 빛이 없는 거야. 까맣게 생겨서 버리는 거야. 태양에서 온 빛을 분리를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겨 먹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저 태양은 수소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저 태양에서 온 수소가 이 주황색 빛을 다 처먹고 그러고 나머지 빛들만 우리 지구로 내뱉어서 우리 지구에 도달한 빛을 분석하면 이런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두 번째
별 B에서 온 빛을 분석을 했더니 얘가 요렇게 분광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요렇게 스펙트럼이 표현이 되는 거야. 빛이 왔는데 원래는 빨주노초 파남보 다 있어야 되는데 주황색이 없고 초록색이 없네. 그러면 저 별에는 주황색 처먹는 놈이랑 초록색 처먹는 놈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주황색 처먹는 놈이랑 초록색 처먹는 놈이 뭔가 봤더니 수소와 헬륨이더라. 아, 그럼 저 별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겠구나.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실제로 태양이 이렇거든요. 태양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죠. 아, 태양에 직접 가보지 않아도, 태양을 내가 들고 오지 않아도, 태양을 한 스푼 퍼오지 않더라도, 아, 태양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각 별들이 어떤 물질들로 어떤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딱 하나가 남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스펙트럼의 이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모의고사에 잘 안 나와. 그런데 학교 시험에 정말 단골로 나온 녀석이야. 요 용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막 헷갈려가지고 틀린단 말이야. 알겠죠? 자, 연속 스펙트럼은 뭐냐 하면은 아까 말했던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는 녀석. 요게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은 뭐냐 하면은 어떤 특정 부분만 찍찍찍찍 빛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분리를 해보니까 요거는 이제 빨간 색깔, 초록 색깔, 파란 색깔, 보라 색깔 빛만 존재했다 이거죠. 나머지 색깔대의 대부분의 빛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 이게 선 스펙트럼이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선 스펙트럼은 우리가 보통 중딩 때 많이 쓰는 용어고 고딩 때는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흡수 스펙트럼은 아까 나왔던 거. 특정 파장대의 빛만 쏙쏙쏙쏙 처먹고 남은 거. 그게 흡수 스펙트럼이다.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각각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저는 연속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설명을 했죠. 방출 스펙트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수소가 주황색만 처먹는 놈이었잖아. 그래서 이 주황색만 내뱉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수소들을 다 데리고 와. 그래서 어떤 관 같은 게 있어요. 시험관 같은 거. 그 관 안에 수소를 다 집어넣어. 그러고 전기 고문을 합니다. 전기를 빡 걸어줘. 그럼 수소들이 으아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막 주황색깔 빛을 내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선 스펙트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황 색깔만 한 줄이 있는 그런 선 스펙트럼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수소가 특정 주황 색깔만 싹 먹는 거 아니고 몇 개의 파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네 개 혹은 뭐 몇 개 정도를 쳐먹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이야기한 거고, 알겠죠? 선 스펙트럼을 만드는 방법은 이 특정 파장대의 빛을 쳐먹는 애들을 야, 너네 일로 와봐, 사탕 줄게 일로 와봐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관 안에 쳐넣어. 그러고 전기 고문 하면은 얘네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파장대의 빛을 다 내뱉게 된다. 아시겠죠? 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은 우리 오늘 수업은 내용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영쌤의 시시 코너,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이 어떻게 실제로 문제화되는가 미리 맛보는 시간, 시시코너 시간입니다. 자, 전 오늘은 한 문제만 가지고 왔는데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 정도면 이제 그냥 몸에 배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이 말 하기 전에 이미 정지 버튼을 눌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정지 버튼 누르고 얼른 먼저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풀었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그림은 태양의 스펙트럼과 원소 기흥니은의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원소들을 넣고 전기 고문을 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기역은 요런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니은은 요런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내더라. 근데 이미 답을 위에서 다 줬어요. 자, 보면은 태양에서 나온 흡수 스펙트럼 중에서 요게 수소 흡수선이라고 했는데 수소 흡수선에 해당하는 게 요 기역이죠. 그러면은 기역은 수소구나. 대놓고 주는 문제죠. 그렇죠? 근데 원래 요 파트 문제들이 좀 이래요. 내용 자체는 막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막상 문제는 좀 쉬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내용을 잘 알아두면은 되게 오래도록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헬륨 흡수선을 이렇게 쭉 봤더니 헬륨 흡수선에 해당하는 게 요렇게 니은에 해당하는 녀석이네. 아, 그럼 니은은 헬륨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냥 딱 그림 보자마자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알겠죠? 아, 그리고 아까 그 얘기 안 했다. 여러분들 그 퍼센테이지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니, 좋아요. 태양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75대 25인 걸 알 수 있나요? 요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검은색의 굵기로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주황색을 뺏겼는가, 얼마나 많은 초록색을 뺏겼는가. 예를 들어서 주황색은 많이 뺏겼고, 다시 이 뒤로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주황색은 많이 뺏겼고 초록색은 조금 뺏겼어. 그러면 이제 저기에는 수소가 많고 헬륨이 적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양을 또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또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퍼센테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빛의 양을 통해서. 자, 아무튼 이 문제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었고요. 아무튼 기억은 수소, 니은 헬륨, 그리고 태양은 수소와 헬륨이 있구나. 오케이. 자, 보기로 봅시다. 기억은 헬륨이다. 맞아요. 태양의 대기에는 니은이 있다. 맞아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맞아요. 기억, 니은, 뒤, 끝 다 맞네.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오늘 수업도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수업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과학 맛집의 민혁 쌤이었습니다. 안녕.